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과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저 검색해 보시면 합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만 쳐봐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 대한사랑이란 단체는 그냥 민간 단체고요. 아무런 이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오해는 제발 하지 마시고 오늘 특히 저는 오늘 여기 라스베가스 오면서 한 5분 정도 오시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자리에 나선 이유는 지금 그래도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 계신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세크라멘토에 갔었는데 이번엔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하고 내가 로스앤젤레스 가는 길에 작은 도시도 좀 가보겠다. 몇 명 오면 어떠냐. 그 중에 서너 분이 계셔도 결국 그분들이 제가 오늘은 좀 딴 때하고 달리 영어 단어를 좀 막 섞어가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강의할 때는 영어를 안 섞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좀 잘 알아들을까 모르겠어. 우리말로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말도 어려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려운 내용은 빼고 한 1시간 반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아깝다 그러면 그럼 나도 서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보람이 되게 내가 우리 어린이들 위주로 얘기할게요. 학생들, 청소년들 위주로.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철학이 이 하늘의 통에 있어요. 이 제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하나 설명할게요. 제가 연체 소개고 이게 우리나라 10,000원짜리 돈이에요. 10,000원짜리 돈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 돈의 유래를 몰라요. 예. 근데 이게 뒷면인데 이 안에 우리나라 내셔널 트레저가 2개나 들어있어요. 228호.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스타 차트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혼천이라고 하는 celestial sphere 마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보현산이라는 곳에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천체망원경이에요. 그렇지만 세계 수준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예. 이것이 지름이 1.8m 망원경인데 1.8m 망원경인데 지금 세계엔 제일 큰 망원경은 현재 하와이에 10m짜리가 있어요. 10m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은 이 뒤를 뮤지엄으로 만든 거예요. 뮤지엄. 애스트로노미컬 뮤지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미국에서 이런 화폐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 히스토리가 300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애스트로노미컬 인스트루먼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것도 비록 작지만 이게 현대 망원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제가 강연하고 다녀요. 우리나라 돈 이런 거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빅 디퍼예요. 빅 디퍼.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은 얼사 메이저 컨스텔레이션에 거기는 북두칠성이라 그래요. 북두칠성. 내가 보면은 이 끝에서 요 별이 트윈이에요. 트윈 쌍둥이야. 요걸 마이자라는 별이에요. 마이자. 이건 알커라는 별인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할 때는 조그만 별을 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 성도를 그대로 갖다 베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일 라스베가스의 변두리에 가서 여기는 하늘이 깨끗하니까 북두칠성을 보시면 이 작은 별이 보여요.
예, 그래서 그 10,000원짜리를 확대해 보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아직 참 좀 남부끄럽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에요. 이것이 보현산이라는데 마운틴 보현에 요게 있는 거예요. 1.8m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우리는 이제 코리아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NO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 of Korea예요. 원래는 거기 제가 이제 X 디렉터예요. 제가. 그런데 항상 저는 이게 부끄러웠어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하늘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나? 난 항상 그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제 일생을 거의 더 큰 망원경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거기 디보트를 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마침내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25m 망원경, 다이아미터가 25m예요. 이런 망원경을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 끼어들게 됐어요. 우리가 조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 한국 사람들도 몰라요, 이거. 자, 이게 사람인데 이거 망원경이 22층 그 빌딩하고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망원경을 지금 안데산맥에 세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 뭐 이렇게 국회, 뭐 청와대 공무원인들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면 뭐 하늘을 왜 보느냐, 거기 돈을 왜 써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설득하는데 퍼스웨이드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첨성대예요. 우리 학생들이 모를 거야. 이게 한 1400년 전에 1400 years ago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신라 다이너스티의 그 observatory예요. 근데 아마 저게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동양 최고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게 지금 이제 확인해 보면 아마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앤시스터들은 저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저 1.8m밖에 없냐 이제 해서 설득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조상님들이 저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우리가 뿌리가 있으니까 트래디션이 있고 루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안데스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인데 대한민국에서 가는데 이틀 걸려요. 그냥 가는데 이틀 걸려요. 그러니까 LA 와서 LA에서 산티아고 가가지고 산티아고에서 라세레나라는 데까지 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2시간 타야 겨우 도착해요. 여기 지금 많이 경지 정리를 이제 평평하게 깎아놨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그 망원경을 세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이게 이제 제가 그 시그니처를 하고 있어요. 그 조이닝 세리머니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차이니즈 레터스라고 하죠. 이거 사실 이것도 우리 글자인데 한자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다행히 한자가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일생이 이제 저는 천문학을 하면서 큰 망원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는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느긋하게 이제 그냥 노후만 이제 난 즐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히스토리에 천문학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제가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고 다녀요. 이게 이제 그 증거예요. 프루프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책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무진 50년 오성치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About
4,000 years ago. BC 1733. 다음에 내가 논문을 보여줄게. 영어로 보여줄게요. Mercury, Venus, Mars, Jupiter, Saturn. 5 planets gathered in one point.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4,000년 전 천문 기록이 있어요. 이 책에. 근데 이거는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인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컴퓨터 돌려보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이 이제 내 인생을 바꿨다고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더 히스토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명한 페이퍼예요. 닥터 라, 닥터 파크. 내 두 천문학자가 썼는데, 한마디로 지금 글씨가 작은데요. 여기 보면은 요 1번. 여기 써 있어요. Concentration of major planets near the constellation of Beta Eris.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we have an astronomical record which was written which was observed 4,000 years ago.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1년 차이밖에 없어요. 1년 차이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안 보이죠? 그래서 그림 이쁘게 그렸어요. 이게 이제 해가 트와일라이트예요. 해가 지고 초생달이 있을 때 요게 마르스예요. 약간 빨갛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제 기억에 화수토 목금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메이저 플래닛들이 얼라인 돼요. 얼라인, 그러니까 between the moon and the sun. 그러니까 해와 달 사이에 딱 정리가 돼요. 이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it tell you?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000년 전에도 아주 훌륭한 킹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걸 미스라고 그래요. 신화라고 그래. 안 믿어. 그래서 뭐 단군 신화 이런 말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거는 scientific proof예요. 이건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천문 현상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기록이 있다는 것은 천문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observatory가 있었고 observatory가 있었으면 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믿었는데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은 일본한테 콜로나이즈 돼 있었어요. 식민지였단 말이야. 콜로나이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 콜로나이즈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이 있으면 믿지를 않아, 한국 사람들이. 그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 책은 환단곡이라는 책인데 한국 사람들조차도 그 환단곡이가 무슨 곡이야? 그게 썩은 곡이야? 지금 그렇게 청소년들이 아주 웃고 있어요. 믿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과학자예요. 나도 잘 안 믿어. 세상 일을 잘 안 믿는데 그 대신 결과만 있으면 나는 그건 뭐 이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면은 나는 그건 아주 내 명예를 다 걸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이걸 확인해봐 증명이 되면은 그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우리나라가 대륙이 굉장히 큰 통치를 했다. 대륙을 다 통치했다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중국의 유명한 태산이라는 곳입니다. 어른들은 태산이라고 이름은 다 알아. 옛날에는 뭐 태산이 높다 뭐 이런 시가 있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모를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들은 어렵더라도 이걸 잘 들어두면 앞으로 여러분들 금방 30살, 40살 돼요. 미안하지만. 예. 우리 한국말로 악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지금 현재 내가 봐서는 우리 이 미국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코리안 아메리카에서 여러분들이 큰 아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뿌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좀 힘들더라도 아마 어른들이 오라고 해서 강제로 왔을 거야. 틀림없이. 그런데 어른들이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이건 차이나예요. 거기 보면은 난 당연히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 한자 몰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른들 계시니까 이게 자금성 자자예요. 예, 여기는 for adults only. 이건 자금성 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문학에서 황제가 있는 데를 자미원이라고 불러요. 황제의 기운은 동쪽에서 왔다고 써 있어요. 태산 입구에. 그러니까 대륙 그 화가족들도 이쪽에서 통치자가 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우연히 저도 나온 줄 알았는데 똑같은 글자가 또 있어요. 자기 동네. 그것도 유명한 이화원이라는 관광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통치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쪽에 훌륭한 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의 그 역사책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우야되고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제가 그냥 아예 수준을 확 고등학교용으로 내려버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저 입문용으로 들으시는 게 정리가 더 잘 돼요. 예, 오히려. 저도 사실 여러 버전이 있어요. 어려운 버전도 있고 한데 오늘 최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조선 다이너스티 때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니까 우리가 대륙을 통치했다는 것이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조선 다이너스티는 나라의 국가 비전이 그때는 이미 중국이 땅이 크니까 우리는 작은 중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그렇게까지 소중하라고까지 내려온 불행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수많은 책들이 이 책들이 우리 역사가 대륙을 통치했다는 걸 다 증명해 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저도 믿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면 세조가 이 팔도 관찰사한테 가버너들한테 이런 책 있으면 전부 걷어서 없애라. 왜냐하면 이거는 차이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멍청한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이걸 안 믿다가 조선왕조실록에서 제 눈으로 보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은 우리가 통치를 했는데 대륙을 통치했는데 후반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여기 신경 쓸게요. 저는 오늘 제가 천문학 얘기를 하고 가면 더 좋은 강사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특히 어르신들 지금 시간도 없고 특히 청소년들도 오늘 금요일인데 프라이데이 아주 좋은 날인데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제가 합시다. 3명이 오면 어떻고 4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기가 베가스에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국내에서 여행 오는 우리 여행객들 교육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처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요게 안암로 원동중이 쓴 삼성기라는 책도 없애라는 그 명령입니다. 근데 그 삼성기라는 그 책이 2권이 있어요. 이거 안함로 원동중.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한단곡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이렇게 거짓말한 만년 전에 우리나라가 러시아만 했던 거짓말한 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답답한 거야. 읽어보지도 않고 흉을 보는 거야. 읽어보지도 않고. 근데 한단고기는 5권의 책이에요. 5권의 책인데 그 중에 2개는 아까 조금 전에 거두라고 했던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예요. 제목이 같아. 삼성기인데 그래서 편의상 이제 상하로 우리는 나눠요. 그 다음에
아까 단군색이란 책이 어떤 책이었죠? 그게 그 Five Planet 그 얘기한 그 책 있죠? 그 책이 바로 단군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란 나라가 나오고 이맥의 태백일세라는 책이 있어. 이 5권의 책을 환단곡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이 일본한테 1910년에 한일합방을 당해요. 근데 그 다음에 1911년에 그러니까 합방 되자마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개연수란 분이 그 저 훌륭한 책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몇 권 남아 있었는데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환단곡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저 책을 써서 30권을 찍어요. 30권. 그때는 지금처럼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판으로 찍는 거니까. 그래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역사가 보여요. 이거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 책을 저 편집한 개연수란 분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을 해서 일본 헌병한테 잡혀가지고 끔찍하게 죽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조상들이 그 피와 땀으로 남긴 책을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그걸 흉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저도 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북부여란 나라가 나와요. 북부여. 근데 우리 국사책에는 안 나와요. 북부여란 나라가. 근데 북부여란 나라가 이렇게 이 광개토 태왕비 비석에 북부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출자 북부여, 북부여 출신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누가 광개토 태왕의 조상이 그러니까 아예 해모수라는 여러분 주몽이라는 연속극 보시면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으로 나오죠. 근데 아들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3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파더가 아마 그 해모수고 우리말로 고손자인데 영어로 모르겠네 제가. 고손자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몽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부여란 나라가 근데 왜 북부여가 중요하냐면 아까 단군세기 중에 북부역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안 가르치는 미싱 링크예요. 이게 단군 조선에서 고구려로 넘어가는 미싱 링크예요. 근데 미싱 링크가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북부역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요. 해모수에서 고진 여기 세 사람 이름 모릅니다. 여기 주몽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광개토 태왕비에 이 광개토 태왕이 17대 고구려 왕이라고 써 있는데 이 17세를 아무리 세봐도 13세밖에 안 돼요. 4명이 없어요. 그래서 광개토 태왕비는 어떤 뜻으로 썼냐면 해모수부터 따진 거예요. 해모수부터 하나, 둘, 셋, 4사람이 추가됨으로써 광개토 태왕이 17대가 돼요. 역사책에서는 13대밖에 안 돼요. 주몽부터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부여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역사책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 역사는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세 영웅이 나와요. 그래서 환인, 환국, 환웅, 배달, 단군, 조선 이런 세 나라의 역사가 거기 써 있어요. 중국, 일본 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 무시하고 여러분 여기 하이스쿨 히스토리북을 보면 그 시진핑이라는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Korea was actually a part of China 그랬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커 게임에서 first half는 전반전은 우리가 대륙에 있었어요. 지금 세컨드 half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퍼닌술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퍼닌술라에 있던 그 나라 이름이에요. 그다음 요거는 환국 배달조선은 나라고 환인, 환웅, 단군은 그 우리 옛날 그 황제들 이름이에요. 환단곡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환인,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란 뜻이에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앞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이웃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역사도 막 만들어요 지금. 없는 역사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후손들이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 터져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 숫자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건 국내 이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속고 있냐면은 우리가 환웅이 이제 3천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우리의 그 제니시스예요. 제니시스 오브 코리아야. 그러니까 3천 명을 이끌고 왔는데 오니까 두 민족이 있어요. 두 민족이. 근데 하나는 그 곰을 숭상하고 하나는 호랑이를 숭상해. 그래서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꿔요. 근데 환단고기에는 웅호 이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 유사에는 일웅 일호로 나오고, 근데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는 여기 보고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일웅 일호로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꿔서 호랑이는 말을 안 들어서 중간에 뛰쳐나가고 곰은 여자가 돼서 결혼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우리 건국 신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환단고기 보시면 웅호 이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곰이 오고 호랑이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월남에서 맹호 부대가 월남을 갔으면 호랑이가 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하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프라우드한 그 우리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도 어렵다고. 우리 chosen people이란 뜻이에요. 그 우리는 chosen people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천손이 이렇게 오니까 그 지손이 땅에 민족이 있어.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이. 근데 이제 그래서 곰 부족이 이제 우리랑 MOU를 맺은 거죠. 악수하고 그래 우리 같이. 그러니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이라는 어려운 말이 뭐냐면은 천손이 지손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제가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그 환단고기 추천하는 그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5분밖에 안 돼요. 한 4분 정도 돼. 그러니까 그거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총 정리하는 내용이 한국말로 나올 거예요. 이거를 처음 보면 못 알아들어. 근데 제가 보충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단곤조선이 있고 그 앞에 또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배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작은 단곤조선이 아니라 그 앞에 배달조선이라는 나라가 그게 개천이에요. 근데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개천절날 보면 단군은 막 나와서 이렇게 뭐 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환웅은 나오질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듣고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한번 동영상 잠깐 보세요. 학창시절 배운 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이 건국된 BC 2333년부터 고구려가 건국된 BC 37년까지는 내용이 거의 없는 블랙홀이었다. 따라서 만일 고조선이 신화의 나라라면 우리 역사는 일본보다 짧은 2000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블랙홀 한복판에 천문 관측 기록이 있으니 환단고기의 오성 취류가 그것이다. 천문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실제로 BC 1734년 7월 중순에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 순서로 오성이 모인다. 환단고기의 기록은 사실이고 천문대를 가진 고조선은 신화의 나라가 아니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개천절은 왜 10월 3일인가? 이것 또한 개천 1565년 10월 3일 왕검을 단군으로 추대했다. 같이 요약되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개천 1년에는 환웅의 배달국 건국이 진짜 개천이 있었다는 뜻이다.
개천절에 진짜 개천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국의 역사 1565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다. 태극기를 만든 태호복희나 민족의 수호신 치우천왕은 모두 배달국 사람이다. 배달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 붉은 악마 또한 중국 응원단이 되는 것이다.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 세 신하와 3,000명의 천손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것이 진짜 개천의 모습이다.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 같은 지손은 환웅에게 천손이 되고 싶다고 간청했다. 환웅이 쑥 마늘을 먹으며 수양할 것을 요구하자 호랑이 부족은 포기했다. 하지만 곰 부족은 이를 완수해 여왕은 환웅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 환단고기의 천손이 지손을 교화하는 장면이다. 천손의 당당함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선민 사상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배달국의 개국이념 홍익이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천손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홍익인 것이다. 나는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물어온 외국인의 질문에 무척 당황한 적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3.1 정신, 새마을 정신, 화랑 정신, 충무 정신 어느 것 하나 내 가슴을 진정으로 채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개국 이념이 개천 사상이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세계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천 사상이라는 국민 정신이 흔들리면 세계화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사상과 종교를 혼돈하면 안 된다. 교회, 도장, 사원, 성당, 절, 어디를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천 사상을 공부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혼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지고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며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우리는 가장 못난 후손이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식민사학에 의해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로 둔갑했고 그 결과 하늘의 자손 천손은 곰의 자손 웅손이 됐다. 그러다 보니 강대국 교포처럼 언행을 해야 대접을 받는 희한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애국을 얘기하면 세계화에 역행하는 국수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다. 이렇게 국혼이 흔들리고 이념으로, 종교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빈부로 사분오열된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는 대한민국이 컴퓨터라면 다시 포맷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개천 사상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개천 사상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을 읽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을 지배한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은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도 근데 오히려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제 부모님 같은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63살입니다만 80, 90 부모님들한테
우리 역사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역사 공부한다는 게 하이스쿨 때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슬슬 얘기 삼아 읽어보고 이 얘기를 아마 책을 읽으시긴 힘들겠지만 지금은 강연 테이프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만들 거예요. 왜 만들 거냐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기서 봐요. 우리는 일본한테 콜로나이즈 됐었고 진짜 뭐 우리가 뭐 중국의 파트 오브 차이나였으면은 우리 동포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떳떳하게 살아요 여기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은 대할 때부터 너희는 우리 모여서 깔아 마치 너는 옛날 우리 집 하인이었어 하는 거 똑같이 그런 태도를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포 사회가 그동안 쉽게 말하면 그동안 서바이벌 하는데 그냥 일단 살아남는데 전부 다 전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 민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여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이. 근데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갔을 때 더 알면은 이런 얘기를 알면은 오늘 수업 들었다고 아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우리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말을 모를수록 미국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가 쟤는 자기 나라 뿌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네. 그럼 여러분 깔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일 중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기득권도 어렵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여튼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언젠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마 어려서 모를 거야. 그래서 그런 건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빼겠어요. 중복되는 건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건 뭐 제가 발견한 건데 이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홍산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그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4대 문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더스,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예. 그 다음에 황하, 이게 네 문명이 있다고 흔히 말하는데, 이 황하 문명보다, 2000 years ago, 홍산 문명이라는 그 유적지가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되는데, 보니까 이게 다 우리 민족 거예요. 코리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거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결정적인 거는 곰 발바닥도 나와. 그 다음에 곰의 여신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군 그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한 10가지가 된다. 근데 그런 건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강의가 지루해지니까 일단 저는 하여튼 오늘 그 뼈다구만 스켈레톤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옥이 나와요. 옥. 제이드가 나와. 제이드가 나오는데 놀라운 거는 이 실크웜이 나와요. 실크웜. 그러니까 6,000년 전에 누에. 이거 누에잖아. 잘 봐요. 실크웜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6,000년 전 그 무덤에 옥이 제이드가 옥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요거는 지금 요 사람이 임금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두라 그래. 상두. 상두가 북두칠성하고 통하는 그 천손의 상징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요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이게 헤어스타일이 이게 커야 폼나니까 이게 8cm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것이 잘 보세요. 누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뭘 증명합니까? 6,000년 전에 우리는 비단 옷을 입고 살았어요. 비단 옷을, 그러니까 누에가 나오지. 이 누에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6,000년 전에 동굴에서 살았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비단 옷을 입고 동굴에 살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건 확실하고 그것은 화족이 아니라 우리예요. 증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곰의 여신이에요.
이거 얼굴만 봐서는 저 여신 같지 않은데 또 지금 다른 또 저 똑같은 얼굴 하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부좌 튼다고 하나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건 이 파워포인트 장수를 줄이려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좀 무서워. 앵그리한 그 표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그러니까 바로 마치 옛날 이집트의 그 투탕카멘의 그 누구 얼굴처럼 굉장히 훌륭한 마스크예요, 이게 마스크. 근데 너무 무서워져. 내가 술 먹고 들어가면 나 쳐다보는 우리 마누라 와이프 얼굴 같아. 근데 어쨌든 근데 보시면은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난 도장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왜냐하면 미국서는 도장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아, 나 모르겠어요. 예, 처음 듣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요새 도장을 아예 안 쓰니까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서 7년 살았는데 지금도 가끔 뭐 하다가 뭐가 영어로 뭐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도장이에요, 이게. 요거 좀 보이십니까? 이게 그 도장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만큼 문명이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걸 빨리 되찾아서 증거만 있으면 우리 거라고 빨리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공부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자까지 나서잖아, 지금. 그러니까 천문학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오늘 저도 여기 오면서 제가 죽기 전까지 내가 이 건물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여기 왜 왔겠어? 그래서 오늘 너무 감개무량했고, 그 다음에 특히 저 외국인들도 계시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강의 안 듣고 도망가는데 저기 미국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제가 임프레시브예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이 장소가 앞으로 라스베가스 우리 한국 교민 역사에 아주 굉장히 히스토리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건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하기 나름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좀 통성명 하시고 가끔 소주 한잔 하시면서 좀 뭐 책임도 없어요. 뭐 여기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합니까? 뭘 합니까? 다만 이런 기회가 계속 와서 저보다 더 재밌는 그 얘기들을 하는 걸 꼭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렵고 이건 할까 말까?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더 어렵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10,000원짜리 앞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그 근정전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임금님이 살던 그 가장 그 큰 근정전이 아마 제일 큰 건물일 거야. 그 안에 이제 계세요. 여기 임금님이 앉아 계신데 해와 달이 있어요. 선, 문, 그리고 이제 마운틴이 봉우리가 5개야. 그래서 한자로 일월오봉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10,000원짜리 앞에 요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아까 일찍 와서 여러분들 동영상 본 게 뭐냐면 이 세종대왕 얼굴이 좀 잘못됐다 이거야. 식민사학자 이 친일파 화가가 지 얼굴 비슷하게 그려서 지금 EBS에서 했던 동영상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굉장히 스튜피드해요, 진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스튜피드하다고. 근데 어쨌든 여기 우리는 해와 달을 가진 지폐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 이 돈 있는 거 알아? 이 돈 아냐고. 알아? 이게 한 10달러 정도 돼. 내가 이따 끝나고 하나씩 줄게. 줄게. 이건 브라이브가 아니야. 이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와 달을 가진 돈을 가진 민족이에요. 이게 다 조상 덕분이야. 지금 우리가 후손이 똘똘해서가 아니야. 조상이 훌륭해서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고, 제가 베가스는 나중에 꼭 다시 와서 더 어려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하나만 쉬우니까, 이건 피자 생각하면 돼요. 한국의 그 태극이라는 게, 음양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요건 일단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면 한국에서는 이걸 설명하는데 내가 일단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기른 것이 포지티브 파워예요. 양. 그다음에 여기 잘린 것이 요게 네거티브 그 파워예요. 근데 보시면은 요 놈은 하얗죠.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양의 기운, 기운이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다 하얀색이고, 요놈 앞에 있는 거는 여기는 잘린 거, 네거티브 한 음효만 3개가 있으니까 전부 시커먼해요. 근데 잘 보면 여기를 보면 양녀가 포지티브가 2개고 네거티브가 1개니까 2/3, 3분의 2는 하얗고 1/3는 어두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3분의 2는 하얗고 1/3는 다크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요건 다 다크하고, 요거는 3분의 1만 밝아요. 여기도 3분의 1만 밝아.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지금 원래 요 8개 중에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4개가 빠져가지고 꼭 이거 털 뽑힌 닭 같아. 자, 어른들한테 조금만 제가 한 말씀 더 설명드리면 요걸 천문사계라 그래요. 요거는 지리사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천문사계는 양효가 다 모이니까, 양의 기운이 다 모이니까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음효가 다 모이니까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쪽이 양효가, 이쪽이 북쪽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돼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그 방향을 잡는 것은 이게 옛날 우주론이에요. 지금 옛날 우주론. 우주론은 카스마올라지라 그래요. 카스마올라지.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 좋은 거 가르쳐 줄게. 우리나라 말로는 우주인데 영어에는 스페이스, 유니버스, 카스머스가 있어요. 다 달라, 용도가. 그러니까 우리말은 다 우주지만 스페이스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뭐 스페이스 리포터 아니면 뭐 스페이스 웨더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솔라 시스템 정도가 스페이스야. 그다음 유니버스는 뭐냐면 이 에스트로노미컬 텔레스코프로 보면은 갤럭시도 있고 네뷸리도 있고 스타도 있고, 그걸 유니버스라고 그래요. 카스머스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마음 속의 우주 뭐 이렇게 말할 때 우주는 카스머스예요. 그다음에 영어에서 에스트로노미는 사이언스고, 에스트롤러지는 포춘 텔링이야. 그건 사이언스가 아니야. 혼돈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현재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기 싫으니까 이제 그리기 좋게 작도한 거지. 요 안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반원으로 해프 서클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 해프 서클은 아니요, 원래는 틀린 거예요. 원래 우리 태극기는 이렇게 곡선이 많이 휘어야 돼요. 여기 음료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앞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 사실은 4개가 다시 돌아야 돼. 그래서 이거 북한 몫이라고 하면 되지 뭐.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공부를 하면 이게 옳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똑하면 이런 국기를 만들 거고, 국민들이 지금 4개도 그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못 되는 거죠. 근데 4개를 그리는 방법이 또 8개를 애우는 방법이 아주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오늘 안 할게요. 그냥 오늘은 내가 강연을 끝까지 안 할 거예요. 근데 맛보기만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재밌어서 공부하려면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고 그냥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이건 2017년에 KBS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님이 멕시코의 그 문명이나 잉카까지 이쪽 우리 코리아에서 넘어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어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마 우리나라 2세 학생들 이거 모를 거야. 옛날에 여기 아빠, 엄마, 할아버지 다 이러고 놀았어. 이 멕시코 애들이 똑같이 이걸 놀고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 가니까 태극무늬가 이렇게 이뻐요. 근데 저는 이 2가지는 우연히 난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극기가 이쁘니까 펩시콜라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 2가지는 우연히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놀라운 발견한 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여기 이게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즈텍의 달력일 거예요. 아즈텍.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 뮤지엄에 있는 달력인데, 여기 녹색 부분이요.
이 녹색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요거야. 요거하고 순서까지 똑같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녹색 거를 인쇄해서 보시면은 그 상계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게임 오버예요. 건너간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무늬로 그냥 직선 잘린 거를 우연히 3개씩 연결했는데 완벽하게 똑같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방송에서는 이 출연자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 얘기를 끝내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태극기의 올드 폼이에요. 올드 폼인데 보면은 여기 보면 8괜이니 요게 금방 내가 앞에서 좀 너무 어려워서 뺀 거 뭐냐면 이게 동양의 우주론 모델들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도라고 하고 낙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요게 뭘까요? 1, 2, 3, 4가 어디 갔어? 4. 근데 요게 7이잖아요. 빅 디퍼야. 7은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여기 하도에서는 원래 직선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1, 2가 어디 갔어? 2, 3 하면 요 7은 이렇게 1, 2, 3, 4, 5, 6, 7인데 요거를 빅 디퍼로 그래요. 우리는 7은 무조건 저 북두칠성으로 그려. 그래서 요거는 또 보면은 우리 황제의 그 엠퍼러의 플래그예요. 8개야. 요거는 데니라는 그 미국의 엠베서더였나? 외교관이 있었는데 우리 고종 황제가 미국 그 외교관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 태극기가 이렇게 확 휘어 있죠.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왜 휘어야 되는지. 이게 태극기의 원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믿어져요. 조선의 지배층들은 우주론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만이 여러분들 태극기가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론 국기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론 국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태극기는 복희가 아까 태호 복희라는 사람이 그 배달 조선 사람인데 5,500년 전에 만들었어요. 5,500년 전에 만든 태극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이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 자체가 300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내가 가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그런 인사가 있었거든. 지금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내가 이제 교육 가서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물어봐요. 대답들을 못해. 근데 우리 국기는 우주론 상징이고 또 5,500년 된 국기고 이런 역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관, 이순신 장군 영화가 나와. 그 영화 감독은 나랑 친해요. 우리 김한민 감독이라고 계셔. 그분 영화를 보면은, 이거 안 보이네. 여기 이순신 장군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이 판때기를 확대해 보면, 여기 환단 거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은 역사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역사 전진대하는데도 오셔서 축사까지 했어. 그 다음에 요것이 치우입니다. 그 일본 치우는 그러니까 배달국의 환웅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도깨비로 지금 격이 떨어져 있는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전쟁 나가실 때 저렇게 모시고 빌었으면 지금은 치우가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의 상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후손 그 제네랄들이 모르는 거야. 이 양반이 누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역사가 짧은 대신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발굴해서 상징으로 쓰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고 좋은 게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한국이랑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말씀을 듣는 순간 한국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실체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건 그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런 깊이가 있으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부르는 깃발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초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북두칠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칠성부대라고 있어요. 당연히 육군 7사단, 그 세븐스 디비전을 칠성부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폭력배 중에 칠성파라고 있어. 그렇게 북두칠성을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북두칠성한테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게 우리 민족의 종교예요. 저는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거지. 뭐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난 제일 오해한 게 제일 무서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통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이렇게 그 흐름의 그 스켈레톤이죠. 스켈레톤 오브 히스토리죠. 그거는 배달, 이거 조선, 북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저 소설책 얘기라서 제가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서제스천을 해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천기념관을 만들자 말이야. 우리가 70년 전에 일본한테 식민지 살이한 거를 그 기념이란 말도 난 그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 그 식민살이한 걸 기념하는 기념관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제가 글씨만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개천관을 만들고 우리나라 태호복희, 치우천자 뭐 이 중에 한 명만 소개한 다음에 예를 들어 강태공을 소개할게요. 한국 사람들의 90몇 %가 강태공은 낚시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피셔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태공은 그 주나라 문왕이라는 사람이 불러주길 기다렸던 훌륭한 참모였어요. 한국말로 어려운 말로 책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상나라의 그 나쁜 왕을 정벌하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낚시를 했는데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겨야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문왕이 자기 불러주기를 기다린 거야. 낚시하면서. 예, 세월을 낚았다고 표현해. 딱 나오시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다가 때가 되니까, 사람 일은요 서두른다고 되지 않고 꼭 때가 되면 되는 일들이 많아요. It's about time 뭐 이런 표현이 난 참 영어에서 좋더라고. 그래서 그 때가 되니까 나타나서 대활약을 하고, 주나라는 이제 봉건제라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 제후들이 나라를 나눠 갖게 되는데 제 나라의 첫 왕이 되는 게 강태공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알아야 역사가 재밌는데 우리나라 어른들 대부분이 강태공은 낚시꾼이라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한테도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 손녀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나라의 그 기강이 분명해야, 역사가 분명해야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름은 좀 알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은요, 단곤조선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소설에 넣은 지도예요. 진짜 지도는 아닌데, 자, 한자는 못 읽어도 어른들은 다 아셔. 요게 마한, 번한, 진안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퍼닌설라가, 이렇게 반도가 있으면, 나랑 보는 방향이 같아야죠. 이렇게 반도가 있으면 끄트머리에 마한, 변한, 진안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여기는 아예 안 배우겠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고종 황제가 옛날 한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안이 그리워서 그걸 본받자고 대안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한, 번한, 진안은 옛날 단곤조선 시대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곤조선 시대에는 요게 마한, 말 맞자 이쁘죠. 난 이거 볼 때마다 참 전서체가 이쁘게, 마한, 번한, 진안이라고 여기 있었고, 중국에 지금 하상주는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국이었다니까. 우리는 중국 그러면 맨날 중국이 큰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섬 이름이 뭐예요? 대마도야.
왜 대마도게요? 이 대마도라는 이름이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요 마한의 섬이란 뜻이 대마도예요. 대할 때자 말마자야. 만에 하나 요 끄트머리에 있던 이건 어른들 마한 변한 진안이 그럼 이게 대진도가 돼야죠. 진안이 제일 가까운데.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통째로 이게 마한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마한 변한 번한 진안을 대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고종 황제께서 이 옛날 단곤조선을 흉내낸 그만한 제국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때 나라 형편은 암울했지만 어쨌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그 마한 변한 진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질문을 좀 더 많이 받을게요. 옆에서 다 통역해 주시면 더 좋겠네. 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유튜브에는 제가 요거 더 깊게 설명한 거 막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하실 때 저는 운동할 때 주로 여름에 걷거든요. 그럼 항상 우리 뭐 역사이다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물 그냥 이어폰에 꽂고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면 듣다 보면 딴 생각하고 뭐 하지만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점점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론 국기다. 다른 나라는 뭐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지만 우리는 그 우주론 국기다. 그 다음에 한국은 개천절이라는 공휴일이 있어요. 개천절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열린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노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Country of Heaven이란 말이죠. 그 다음 우리나라 내셔널 앤썸은 아까 보니 뭐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사가 이 동해물이 언제 마르냐.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해석해야 돼. 요건 주어고 동사가 이쪽에 있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그렇게 해석하면 돼. 물이 언제 말라? 그 동해물이. 그 물이 마르고 산이 닳도록 하늘이. 우리나라 옛날부터 하늘을 숭앙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아이고 이번에 여러분 그 사람이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뭐 도장에 다니든 아이고 이번에 하늘이 도왔습니다. 아이고 너희놈 하늘이 무섭지 않아? 이런 거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건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삼신과 칠성의 북두 칠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내가 천문학자인데도 이 북두 칠성만 갖고 연구해도 우리 역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국 오면 제주도에 꼭 놀러 가봐. 제주도도 아주 하와이만큼 이뻐요. 제주시 한가운데 칠성거리가 있어. 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의 커먼 스피릿이 뭐냐? 우리나라는 국내 들어가면은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3일 내가 도대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우리 공통 정신이 3일 정신입니까? 새마을 정신입니까? 화랑 정신입니까? 많기는 많아. 국민교육 헌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 정기를 담은 공통 정신이 뭐냐 이게? 커먼 스피릿이 뭐냐? 우리도 대답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3일 정신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저 새마을 정신 없어요. 저는 뭐 화랑 정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없다니까요. 학교에서 배웠어도.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는 이 개천 사상입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세 개가.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정리해 드릴게요. 환웅이 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것이 개천이에요. 그럼 내려오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곰부족, 호랑이 부족, 지손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 걔들을 시빌라이즈하게 만들어주는 걸 홍익이라고 그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를. 이게 우리 민족의 공통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거 없어. 내가 무슨 나도 개천 사상 없어 그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재밌는 예를 몇 개 찾아봤어요. 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아니면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한국은 옛날에 못 살았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주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걸 애경사라고 그래. 근데 거기 이렇게 돈을 낸 걸 보면 이건 정말이에요. 2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분으로 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1만 원은 너무 적어서 안 되고 3만 원, 5만 원, 7만 원, 9만 원으로 내고 아니면 10만 원 채우든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아드 넘버는 heaven이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even 넘버는 저 땅이야. 그래서 꼭 한국 사람들은 그 할 때도 그렇게 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예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강의들 연습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정도 글로벌하게 할 기회도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 무척 당황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한자도 많고. 근데 어떻게 이 강의를 배로 쉽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상하고 종교를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릴리저스해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우리는 그 뮤지엄이에요. 종교, 릴리전 뮤지엄이에요. 종교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내셔널 릴리전이 없어요. 여기 미국은 대통령께서 그 테스타먼트 이렇게 성경에 손을 대고 하죠.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 특정 종교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돌아가시잖아요. 어려운 말로 국장이라고 그래. 내셔널 뭡니까? 퓨너럴입니까? 하여튼 그걸 할 때 종교 행사 4개를 해요. 종교 행사만 4개를 한다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국교가 없으니까 민족의 공통 그 국교가 없어요. 국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실제로 제 눈으로 봤는데 이라크하고 한국하고 청소년 팀이 축구 승부차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라크 애들은 모여서 기도하더라고. 알라한테. 알라 신께 기도를 하고 차고. 우리나라 애들은 이렇게 둘러섰는데 어떡하냐. 3명은 교회 다니고 3명은 절 다니고 그럴 텐데 누구한테 빌어? 그게 벌써 물론 그것 때문에 지진 않았겠지만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그 승부차기한데 가슴이 떨리겠어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만일 축구 감독이었으면 뭐라고 했겠느냐.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늘이 도와줄 거야. 우리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이 도울 거야. 그게 우리 민족의 공통 사상이란 증거예요. 그게. 그 말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야, 너네 꼭 잘 넣어서 그렇게 다른 말보다 그다음에 신한테 기도하고 드론 그 플레이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예. 그래서 앞으로 사상하고 종교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교에서 우리 정신 기반을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엔 앞으로 한 50년, 100년은 국교가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지금 국교가 황금분할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종교가 이렇게 도미넌트하지 않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선민 사상이다. 요 얘기 내 뒤에 잠깐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 국혼이다. 나라의 혼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4분의 1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 한국 사람들은 같은 동포지만 일단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절에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종교를 흉보는 게 아니야. 예. 그 다음에 나는 국내 들어가서 대통령 우리는 지난번에 A당을 찍었는데 저 사람은 B당을 찍었다. 한 2가지 다르면 결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 동포사회도 아마 내가 잘은 모르지만 본국 정치 상황에 따라서 모임까지 다를 정도로 아마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난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되는데 설마 20년 뒤도 그럴까? 극복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어줄 커먼 스피릿이 뭐냐? 그걸 나는 이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천혁명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유대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유대민족의 그 선민사상은 올드 테스타먼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고 구약에는 예수님 얘기 안 나와요. 그거는 유대인의 역사책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는. 맞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구약 성경은 바로 유대 주이시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책인데 그 태고적으로 이제 옛날에 아주 올라가면은 이건 알아듣기 쉬울 거야. 수메리안들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수메리인들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천산을 넘어서 동쪽에서 왔다고 써 있어요. 그럼 그 수메리인들은 머리카락이 검고 상투를 틀었으며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알타이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 일족이 떨어져 나오면서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건 저도 읽었으니까 성경은 저도 올테스트먼트에서. 그래서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은 구약사상에서 나옵니다. 시오니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환단고기 같은 역사책이 있으니까 선민사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따 예를 들어줄게요. 그런데 자, 요게 내 질문이에요. My question. 왜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은 인정하면서 우리 배달민족의 선민사상은 부정하냐 이거예요. 안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영화 10개가 영어 뭡니까? 예. 근데 저런 영화를 보면 저것이 바로 모세가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가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 민족도 환웅이 3,000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이주 역사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스튜핏 그 디센던트들은 왜 이런 그림을 안 그리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림 그려서 화가로 성공하려면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면 힘들어요. 근데 그 훌륭한 그 그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도 이런 걸 그려야지 하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 두 청소년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두 청소년은 나중에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다른 한국 친구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나는 저 방송국 그 프로듀서들을 만나면 당신들은 왜 맨날 저 조선시대 연속극만 만듭니까? 아니 왜 저 단군조선 드라마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배달 그게 없어요? 그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방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왜 우리 페인터들 이걸 안 그리냔 말이야. 왜? 그 다음에 개천절날 이거는 그나마 이거 하는 거는 고마워요. 이건 우리 국학원들하고 이런 몇 개 국가 나라가 하는 게 아니야. 시민단체가 하는데 어쨌든 단군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한단 말이죠. 근데 환웅은 도대체 어떤 캐릭터도 없어. 어떤 옷을 입었나도 몰라. 그게 뭡니까? 배달이란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 화가면은 국내에서 내가 최초로 난 배달 그릴 것 같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강의하고 유튜브에 올려놔도 그거 보고 그린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미국 동포들도 이 어르신들은 무지하게 고생하셨단 말이야. 이제서 시간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강의 들어오고 하지만 여기 보세요. 정말 필요한 20대, 30대, 40대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계속 이렇게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눈에는 이제 보이시는 거죠.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세상.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살면서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고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평소에 우리나라 문화를 잘 가르치는 분은 여기 미국에서도 뭔가 이런 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맨 그저 BTS, 싸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못지않은 우리의 어떤 우리는 풍류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이 또 노래하고 아주 춤추는 데는 아주 타고난 민족이에요. 달라요, 그게. 다른 데하고. 그게 다르니까 BTS도 있는 거예요. BTS 뒤에 누구 또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왜냐면 우리 민족을 잘해. 다른 민족을 흉내 내려도 되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야. 아메리칸으로 살면서
코리안으로서의 그 카드를 더 몇 개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역사를 부정하니까 우리는 선민 사상이 없는 겁니다. 막말로 다른 나라는 막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우리가 옛날부터 너희는 원래 식민지였어. 콜로니였어. Chinese, colony of China, colony of Japan. So that's your fate. 그게 애들 논리야. 근데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why? We are stupid.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쌍한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늘을 잊어버린 하늘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곰새끼가 됐어, 이제. 하늘의 자손이 웅손이 한자로, 이건 베어야, 베어. 곰새끼가 됐고, 신화라고 하는 건, 미스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피터, 주스가 그릭 미스에 나오지만 그 사람은 히스토리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 역사에 제우스는 없어. 그러니까 단군을 신화라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단군은 우리 역사가 아니란 뜻이야. 그러면 우리 역사가 일본보다 짧아. 그게 일본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식민사학, 일본이 우리한테 가르친 역사를 지금도 아까 동영상 봤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면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셔널 프레지던트가 나 특정 어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년이 넘도록 개천절에 오시질 않아. 난 그것도 나라 혼이 죽는 이유라고 봐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설명을 미처 못했는데 태오복희하고 치우천자는 우리 배달국의 두 인물이에요. 요점 정리해 줄게요. 태오복희는 태극기를 만든 분이야. 그렇게만 알으면 돼요. 더 어려운 말로 음양오행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치우천자는 환웅 중에 아주 굉장히 훌륭했던 엠퍼러였어요. 엠퍼러. 예. 이봐, 우리 딱선 임선생님은 그냥 탁 나오네요. 임재천 선생님. 제가 작년에 순수한 베가스 분으로는 두 분 모시고 했어요. 근데 이 편집하셔. 무슨 앙코르야, 앙코르는. 두 분 놓고 두 분이 앙코르 했나?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 잘못 붙였어. 그게 아니라 이번에 두 번 모시고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모시고 했으니까 한 5년 지나면 우리도 어디 빌려서 한번 합시다. 예. 그래 될 거예요. 저는 저랑 미국 사는 제 딸들이 여기서 만나는 걸 또 제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서라도 꼭 와서라도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려운 얘기. 환단고기는 다 거짓말이다. 위서란 말이 거짓말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아니 아까 천문선상도 설명하지.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 이런 책 없애라고 했는데 그 책 명단도 나오지. 그건 읽어보면은 거짓일 수가 없어요. 나 예를 하나 들으면 거기 서효사라는 시가 하나 나와요. 여기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은 저보다 더 잘 알아. 그 시 하나 평생 쓸 수가 없어요. 180글자. 그 시 한 편을 쓸 수가 없다. 그걸 한 사람이 창작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진화가 차이나 아니에요? 진화가 한자로 브랜치야, 브랜치. 가지지자입니다. 진화가 좋아서 가지라고 불러?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가지라고 부르지. 그럼 누가 둥치야? 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 스스로를 오랑캐라고 불러요. 오랑캐가 안 좋은 뜻이거든. 왜냐하면 한자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에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찔러라는 말이 있어. 그 이제이라고 하는데 그 이자가 오랑캐 자예요. 우리나라 우편에. 난 이렇게 멍청한 민족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난 사람도 많고 그런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라의 그 모양은 몰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참해. 그래서 저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난 죽기 전날까 하루 전날까지 할 일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고 다니고 우리 우주론 공부해가지고 이쪽에 나는 블랙홀 애스트로피지시스트야. 나는 렐러티비티도 잘 알고 퀀텀 메커닉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를 다 한번 공통점도 찾아보고, 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게 다 옳고 미국 거는 과학적이고 동양 건 전부 미신이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주론 같은 학문도 한없이 깊어지면 결국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이 주장하고 그런 분들이 주장하니까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주장하면 나는 이제 돌 맞고 계란 맞고. 그래서 결국 대가들의 그 어떤 사유에 의한 그런 지식 전개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서양은 지구가 둥근 거를 이미 세기 전에 알았는데 동양은 몰랐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때도 알았어. 근데 아마 그것이 기록이 안 남아서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수준이.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았다. 지구 크기도 쟀다. 그럼 동양에도 반드시 있었어요. 왜 서양만 해? 근데 그게 전해지질 않은 거라고.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어른들께서 저 고려 역사 배우실 때 국경이 여기라고 배웠을 거예요. 위에 발해가 있고 여기 통일신라가 있다가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고려 시대 중기 이전 역사는 다 엉터리예요. 거의 다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명한 윤관의 구성이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두만강이 여기거든요. 압록강이 여기고 여기 이쪽 만주에 있다고. 이쪽 간도 쪽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저는 어디 있다고 배웠냐면 평양하고 원산 사이에 여기 고려 국경에 여기 있다고 배웠어요. 여기 성이 어디 있어요? 아무 성도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저 고구려 성들이 있죠. 그 뭐 안치성이니 뭐니 거기를 그냥 이 만리장성 길이에 비해서 짧다고 천리장성이라 불렀던 것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왜곡을 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효성스러워요. 두 번째가 하면 서러워.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갖다가 산에다 갖다 버렸다는 거야. 그걸 고려장이라고 그래. 고려장이란 말은 역사책 어디에도 없답니다. 우리 민족이 부모를 갖다 버린 그런 그 놈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배우고 나서 오늘날 기자가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이런 말을 쓴다니까. 지지리도 못난 놈들이죠. 그게 그 길에 이런 게 다. 예. 선생님들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뭐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 전부 일본 노래입니다. 예. 모르고 지금까지 불렀던 거지 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저 대한사랑 소개하는 화면에서 저도 정말 놀랐어요. 얼마 안 됐어. 이제 한 달 됐어요. 이게 February 19th야. 이게 김구 그 기념관에서 우리 대한사랑의 전국 회원들이 좀 모여서 전진대회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3분의 1이 사진을 못 찍었어요. 우리 대한사랑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난리야.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역사를 몰라요. 공부를 안 해. 아니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가 비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이 훈풍이 바람이 지금 미국으로 오는 거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선발대로 오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 LA 또 2번 했고 지난번에 워싱턴 DC만 갔었는데 이제 뉴욕이랑 아틀란타나 저도 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자꾸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동포들을 이렇게 좋은 방향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작은 도시라고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소도시에서 뜻만 분명하시면 우리가 저 지부장님 우리 대한사랑 창간호 그거 10불씩 그거는 우리가 판매 안 해도 되잖아. 좀 다 하나씩 드리죠 그거는. 그거는 다른 건 상품이니까 못 드려도. 그것도 국내에서는 근데 이게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이게 창간호라 두고 그리고 그 안에 책 참 잘 만들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잘 분류가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10불 안 받았다고 안 드리고 하지 말고 그 책은 그냥 한 곳이 다 드립시다. 예. 지난번 세크라멘토에서도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드리는 게 우리가 더 이익이 많은 것 같아. 뭐가 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드리고 갈게요. 예.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대한사랑 창간호인데 아주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제를 잘 다뤄놨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제 개인 얘기인데 오늘 안 하게. 저는 그래서 나라가 짜증나니까 나라 좀 한번 엎어보자. 이거 뭐 총칼을 드는 쿠데타가 아니라 어떤 그
그런 혁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제가 말한 혁명은 꼭 총칼을 들여 혁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은 공부를 하더라. 공부하는 대한민국 그 지겨운 공부를 이렇게 사람이 보니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양병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책이라도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공부할 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서 개천을 이해하고 이게 개천, 천손, 홍익이 키워드예요 지금. 나름대로 이게 수학적으로 배열한 거예요. 우리 사상을 공부하면 천손이 인지되고 우리 문화를 공부하면 홍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BTS가 뭡니까? 결국 홍익 아닙니까? 우리 문화가 한류가 돼서 나가는 것 자체가 그건 거예요. 이 위대한 민족이 여기 미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인 줄 안다고. 우리가 큰 집이었고 거기가 곁가지인데 이게 얼마나 분한 일이에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한국말 할 줄 아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저한테 강의 들어갖고 요거는 통일 한국 그거구나. 이거 그 행사 얘기구나. 태극기 얘기구나. 벌써 보면 알겠네. 그 다음에 제가 요 얘기만 하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9시가 다 됐네. 2022년에도 여기도 미국서도 뉴스에 나올 거예요. 2022년에도 수금 화목토가 새벽 하늘에 이렇게 모여요. 여기 미국이 작년에 일식인가 있어서 아주 난리 났었죠.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5개가 이렇게 모이지는 않는데 옛날 단곤조선 때 모였던 오성취루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성이 취합된다 루라는 별 옆에. 근데 이번에도 루래요. 루라는 별이 같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2022년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계시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다녀요. 너 천문학자니까 내 맘이지 뭐. 그 다음에 2035년 9월 2일 날 평양에서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셔서 알지만 부분 일식은 이 partial eclipse는 별 재미가 없어요. 다가리아 개기일식이 있지. 근데 2035년 평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경을 안 나가고 우리가 통일되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전날 구름 끼면 어떡하나 나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어. 내가 살아있으면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가 10년 20년 기다려오던 그거구나. 나는 그 감동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좀 있으면 뭐 나이도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오늘은 좀 강의가 파격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어른들한테 좀 죄송한 감도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박찬화 씨나 뭐 이완영 씨나 사실 이 양반들도 다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국내에 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오늘 굉장히 듣기 어려웠을 거고 속으로는 저 부모님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정말 귀한 자리에 온 줄 알아. 제발 우리말을 기억하고 특히 이런 저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잘 믿고 있다 보면 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 지금 이 선생님은 왜 행복한지 알아? 우리나라에서 천문학 갖고 이렇게 역사 얘기랑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어. 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정범 박사 있고 몇 명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 행복하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에 내가 태어난 내 나라에 내가 이렇게 컨트리뷰트 할 수 있어서 그게 행복한 거야. 행복은 꼭 돈이 아니야. 뭐 돈도 많긴 많아야 돼. 여기 라스베가스 오니까 돈 없으면 슬프더라. 근데 돈도 많아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중요한 게 있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그걸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괜히 저 이상한 대머리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천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는 나중에 지나보면 알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미안하니까 안 하지. 근데 이건 내가 지금도 억울한 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알고 살았으면 난 지금보다 더 잘 됐을 거야. 뭐 지금도 잘 된 건 아니지만 난 지금보다 더 잘 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야. 난 확신해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도 하여튼 잘 생각해서 나중에는 친구 꼭 더 데리고 와.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금 대한사랑 같은데 지금 가입원서 갖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안 오셔도 좋으니까 연락처라도 좀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회원 가입도 하셔가지고 여기 베가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한 10명이 시작한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 장소도 우리 해롤드 리 선생님이 베테랑이셔갖고 어떻게 잘 여기 뚫고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꽃이 쫙 이렇게 둘러싼 데서 강의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참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면 다 그냥 근데 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한번 너의 시작은 뭐죠? 뭐 했으나 뭐 나중에 장대하리라. 한번 라스베가스에 우리 한인의 그 기상을 한번 멋있게 한번 세워보죠. 감사합니다. 네.